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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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 가이드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코카콜라 음료와 서희그룹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아요. 취업 맛집이죠.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오늘은 월요일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 소개됐던 두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음료와 서희그룹의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카콜라 음료 자소서 항목 구성과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텔라쌤? 네, 우선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을 때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 강조가 참 많이 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도 있지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2번도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의 강점과 이를 또 강조한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3번도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 세부 사례에 대한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코카콜라 음료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에 따른 직무에 대한 이해가 보다 세심하게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쌤이 보셨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으셨나요? 코카콜라가 한국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가 음료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한국 코카콜라는 지사라 그랬잖아요. 이 코카콜라 음료는 어디다? LG의 계열사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의 친절함이 묻어나는 듯한 자소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목 글자 수보다 더 길게 이렇게 써라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썼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글 쓰다가 놓치는 포인트는 없게끔 만들어주는 친절함이 있다. 다만 그건 꼭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의 자체,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이 굉장히 친절한 기업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코카콜라 음료 자소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중하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굉장히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직무 관련 성과 사례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해오셨었던 취준생 분들 입장이시라면 한 번쯤은 사실은 작성해 보셨을 법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건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좀 작성을 하셔야 할 포인트와 그리고 소재를 좀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특히나 이제 2, 3번이 좀 직무 측면에서 다소 겹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헷갈려 하시는 취준생 분들께서 간혹 있으실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해서요. 한 중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텔라쌤은 중하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건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중을 주고 싶습니다. 이게 하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심플하고 간단한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담하게 내가 직무를 위해서 뭐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어필을 잘하고 나면은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게 하루 평가를 안 한 이유가 한정된 글자 수 안에 나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글자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서 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음료의 자소서 항목을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입니다. 당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는 직무 역량, 관심사항, 개인의 과거 경험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500자네요. 회사와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네, 일단은 글자 수가 500자 정말 짧습니다. 그렇죠?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직무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좀 틀을 잡고 작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예를 들면 뭐 상경계 경영학 전공, 총 몇 개월간 편의점 할인점 근무 경력 혹은 총 몇 회의 활동을 통한 매출 관리 경험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코카콜라 음료에서 성과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지원한 영업관리 또는 재경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밀접하게 갖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있어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 즉 job description을 잘 이해하셔서 녹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재경팀의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회사를 지원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왜 코카콜라 음료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관점, 이 부분을 좀 힌트를 찾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게 진짜로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코카콜라 그 음료의 수익성 지표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카콜라 음료라는 회사와 또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카콜라 음료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며 그러한 강점을 활용한 자신의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장점 및 역량에 대해 서술하고 장점을 활용한 입사 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 역량과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직무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장점이 뭡니까? 꼼꼼함입니다. 그럼 입사 후 계획도 그냥 입사 후 장점을 활용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글자 수 채우기도 막막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채용 중인 직무가 지금 영업관리랑 재경 직무를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무엇일지 직무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유통 채널을 관리하고 특히 계약, 채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많이 파는 거. 영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팔고 나서 돈을 잘 회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경 관리 직무도 마찬가지인 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중에 세부 디스크립션 상에 외부 감사에 대한 대응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중에 이런 강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잘 적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팁은 어쨌든 간에 입사 후 계획을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계획만 주구장창 쓰시기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위한 프로세스가 보통은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부터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계획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쓰시면은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네. 글자 수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700자인데 네. 350, 350으로 구분지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반 나눠서 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카콜라 음료를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한 준비 과정 또는 본인의 주요 성과, 경력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지식,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본인 주요 역할 등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500자인데요. 어떻게 작성할까요? 네, 우선은 1번에 풀었었던 직무상 경험 요약과 그리고 2번에 풀었었던 직무상 강점 부분을 연결을 하셔서 발휘한 성과 중심적으로 좀 소재를 풀어서 사례 기반으로 상세하게 좀 뽑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이드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처럼 전공 지식, 관련 직무상 프로젝트 등 유관 경험들 중에서도 가장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연결을 해서 풀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업관리 직군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등 유통 채널의 영업관리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도 판매 전략을 좀 수립을 한번 해보셨다거나 혹은 어떤 성과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작은 경험일지라도 영업 성과 관리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풀어주셔도 좋겠고요.
재경직군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채용 공고상의 사실 업무 범위가 다소 다양한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 감사, 세무 법령 및 관련 세무 이슈, 그리고 원가 계획과 회계 등 굉장히 좀 다양한데, 그래서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각 파트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지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회계법인의 인턴 혹은 또는 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감사 대응을 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세무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말이죠. 특히나 전공 지식이 또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관련 전공과 유관 자격증 등도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는 문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카콜라 음료 자소서 3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팁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코카콜라 음료 자기소개서 3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자, 첫 번째, 굉장히 심플한 문항이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글자 수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명확한 포인트가 있게, 컴팩트하지만 명확한 포인트가 있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항이 심플하기 때문에 이걸 또 작성을 할 때 글자 수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텔라 쌤도 3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 강조가 좀 필요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두 번째, 채용 직군인 영업관리 그리고 재경 2개 직군인 만큼 이 지원자분들께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 친절한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요. 각 문항별로 소재를 정리 후에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카콜라 음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서희그룹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스텔라 쌤 먼저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기본 자기소개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쭉 봤을 때 성격 장단점, 그리고 성장 과정과 가치관, 직무 역량,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글자 수가 500자씩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가 적고 굉장히 심플한 기본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자유양식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어떤 문항들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취준생 분들이 많으신데 이 서희그룹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건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이래서 스텔라 쌤을 좋아합니다. 왜요? 너무 저랑 생각이 같아서. 그리고 사실 결이 맞으시군요.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스텔라 쌤 말이 100번 맞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소서 자체는요 기본 중에 기본 자소서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가치관, 역량, 성격의 장단 이거 뭐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본 자기소개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서희그룹 관심 없다. 난 이번에 지원 안 하겠다. 그냥 인재풀 등록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는 정도의 자소서다. 그래서 아예 자소서 작성 경험이 1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로서의 자소서니까 이번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지원까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네, 이번에 작성을 해두시면 다른 그룹 지원할 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서희그룹 자소서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난이도는 낮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래도 중하 이렇게 좀 마찬가지로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네. 글자 수가 또 500자씩이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신 취업준비생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이제 경험을 해봤을 법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글자 수가 사실 500자이다 보니까 되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좀 잘 녹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글자 수를 줄여야 되지, 어떤 것을 강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까지는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쌤이 보시기에는 난이도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하 주겠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글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 건 둘째치고 사실 이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취준생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에서 어쨌든 취업 센터들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네.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취업 관련처에서 꼭 써보라고 하는 문항들 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이미 작성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분 조금만 응용해서 작성하면은 금방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항목들은 모르겠지만 지원 동기 항목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내가 아무리 미리 써놨다 할지라도 내가 서희 그룹을 위해서 미리 써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컴팩트하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서희그룹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자소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희그룹 자소서 1번부터 함께 자소서 작성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해 주세요. 500자인데요. 이런 항목들 매번 볼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진짜 제 성격과 단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TMI로 솔직할 필요는 없고 굳이. 그렇죠. 그리고 평가자들 관점에선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룹 홈페이지 당연히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경영 이념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서희 건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경영 원칙에요. 고객 우선주의, 품질 혁신주의, 그리고 미래 지향주의라는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고객 우선주의를 통해서는요.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한다라는 키워드를 품질 혁신주의를 통해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미래 지향주의를 통해서는 변화, 자율, 도전, 개척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께서 산출하실 수 있고 산출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맞는 장점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장점은 기존의 문제를 발견을 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하는 실행력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단점은 이러한 어떤 경영 이념이나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직무상 너무 치명적이지만 않은 결함으로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택을 해서 기술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개선책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장점 250, 단점 250 이렇게 절반씩 틀을 잡아두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항목 작성하실 때 본인의 진짜 성격을 작성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혹시 건쌤은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장점과 단점을 진짜로 적지 말라고는 하지만 네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 장점과 단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의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의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함이 네. 저의 강점이지 않을까. 그 단점은요? 단점은요? 네. 친절함이죠. 가식이다. 그렇죠. 네. ISTJ입니다. 네, 티가 많이 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서희그룹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성장 환경 및 가치관을 기술해 주세요. 500자입니다. 자, 친절하신 건쌤, 2번 항목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제가 친절하게 항상 이 성장 환경 및 가치관 얘기할 때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던 짜장면 한 번,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엄격하신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 다정하신 어머니 밑에서 환경부터 작성하는 거다. 노노노. 가치관부터 작성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성장 과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가치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라는 건요. 한 사람을 살아가는데 삶의 선택이 되는 기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내가 자라온 혹은 자라오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 확립되겠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착 같구나 하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가치관을 쓰라라고 하면요. 저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가치관을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좌우명도 좋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감명 깊게 들었던 문구나 문장도 좋고요. 아니 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또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저도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과정 가치관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저를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이 좌우명 네. 가치관을 쓴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는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요.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돈키호테의 저자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Someone who has a face can only be faithful to the others. 근데 이게 정말 자소서가 진실을 적지는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네, 많은 저항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쌤이 신뢰를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한다. 스스로를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신뢰도 많이 받았고요. 네. 네, 저는 지금은 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비겁하다는 그 평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차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해그룹 자소서 3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키워온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500자입니다. 직무 역량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스텔라쌤, 이거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우선은 정확하게 지원을 하신 직무 명칭을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개발 영업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개발 영업 직군에 필요한 역량 2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0자이기 때문에 250, 250자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째, 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전공 과목 1, 전공 과목 2를 통해 땡땡 건설사 사업 및 공동주택 등의 산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향후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분양성, 리스크 검토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죠. 250자. 자, 그 다음에 둘째. 총 몇 개월간 시행사 인턴 경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담당하게 될 수주 프로젝트 영업을 하는 과정에 발휘가 될 겁니다. 와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와 그리고 직무 속에 나와 있는 직무 역할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하나씩 연결을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네. 스텔라쌤이 대신 적어주셨네요. 자소서를. 네, 또 먹여주셨으니까 본인의 사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서해그룹 자소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볼게요. 4번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 및 포부를 기술해 주세요. 500자입니다. 자, 깔끔합니다, 건쌤. 이거 네. 작성 팁 주실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친절한 스텔라 쌤이 이렇게 네. 또 작성 가이드라인을 다 제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또 이제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스텔라 쌤, 그럼 이거 좀 작성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대필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대필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다른 것들은 그나마 스텔라 쌤이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좀 막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지원 동기는 네. 말 그대로 내가 왜 지원했는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고 이 상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희그룹 자체는요 직무별로 DB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원할 때 상시 채용에 어느 분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사, 이 회사들에 지원하는 거지 서희그룹의 자체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열사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역량이라든지 가치관 그것과 응용해서 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본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앞서서 내가 이제 가치관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 쓰라는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성장하는 사람이 가치관이었어요. 난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좌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를 좀 안정적이라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야? 살아가는 환경,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선택의 기준점은 성장인데 왜 안정을 추구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할 만한 회사니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부는 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목표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사장이 되고 싶다?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표를 설정했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한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꿈이 뭐야라고 하는데 대통령이요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라고 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목표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궤적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포인트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도 상관없으니 목표를 보여주고 그 이유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해그룹 자소서도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쌤 먼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기본 자기소개서입니다. 정석대로 준비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성격, 장단점, 성장 과정 등 가치관은 홈페이지의 경영 이념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제대로 숙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는요. 직무 소개와 그리고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를 잘 숙지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밥 아저씨가 생각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다. 참 쉽죠? 네, 두 번째 하지만 기초 자소서인 만큼 잘 써놓으면 여기저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직무와 계열사를 잘 살펴보고 작성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는 코카콜라 음료와 서희그룹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